지금 물은 어디 거 쓰세요? 저는 지금 빗물로 빗물 쓰시죠. 자, 지금 몇 가지 주의할 것들 중에 하나가 지금 그 계량컵 있잖아요. 쌀 계량컵에 물 반절만 해서 넣고 추상에서 표준량을 정해준 것 뿐이지 그들하고 또 상관없어요. 미세먼지 매월 정기적으로 4강에 투어를 하고 계십니다. 임실에 그때 우리 공유한 대로 11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 의해서 자담 시스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좀 더 지나버리면 사멸할 것 같아가지고 조금 좀 덜 된 상황에서 제가 지금 살충 개시를 해가지고 살충제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지금 저 전분을 해가지고 미생물을 감자 미생물을 도전을 했는데 24시간 지났는데 미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추가로 감자를 삶아서 갈아가지고 집어넣고 그 다음에 트위터를 또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또 24시간 지나가지고 지금 아까 사진 올린 거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아직도 지금 조금 덜 된 거예요. 제가 사진 올린 것이. 근데 제가 이 기억을 오면은 그 시간이 또 오후에 4시간이 지나버리고 나면은 제가 그거를 놓칠 것 같아서 제가 약간 그냥 미비하더라도 좀 오늘 좀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은 제가 장담을 못해요. 왜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쳐보지를 않았으니까. 그래서 오늘 만들어서 지금 김철호 강사님이 좀 갖고 와보라고 해서 지금 하나를 지금 담아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500을 만들어가지고 200을 지금 대신 넣고 만들고 지금 300을 통에다가 해가지고 지금 한 2톤? 그러니까 300에다가 한 물 합쳐서 한 2톤 정도를 만들어서 그냥 호스로 그냥 열어놓고 와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저녁 때 가면은 그 물이 이제 똑똑똑똑 펌프 없이 떨어져서 지금 거기 공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전분으로 할 때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전분으로 했을 때 제가 아직 경험치가 없어가지고 감자로는 몇 번을 해봤는데 전분으로는 지금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도 제가 그 전분 쪽으로는 이 얘기를 할 상황은 아니고 지금은 감자로 한다고 나오면은 조금 양을 꼭 500에 감자를 1kg 지금 현재 2배하면 2kg 넣잖아요. 근데 그냥 일반 저기를 하더라도 한 1.5를 넣으면은 안전하게 된다고 봐요. 그리고 부엽토도 우리가 딱 500이라고 정해지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부엽토도 더 넣으면 됩니다. 그 외 상황에 따라서 그냥 기준치를 잡아서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부엽토도 더 들어가도 되고 감자도 더 들어가도 됩니다. 그러게 조금 더 안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온도는 제가 보기에는 30도에서 35도 정도가 좀 좋지 않을까. 왜 그러면 제가 처음에 저도 이제 돼지꼬리를 새로 사가지고 20에다가 놓고 하니까 온도가 조금 한 30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발효가 증식이 잘 안 돼요. 그죠? 근데 30 가까이다 놓고 하니까 얘가 온도가 나오니까 재보니까 내가 온도계를 들고서 체크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34도 나오더라고. 30에다 놓으니까. 그래서 좀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12시간 되니까 24시간 하루 지나가니까 얘가 증식이 빨리 되더라고요. 제 경험으로는 지금 그렇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봤을 때는 너무나 그 감자하고 부엽토는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감자도 많이 있으면은 그냥 좀 더 갈아서 더 넣으세요. 500이라고 하지 말고 1kg 넣어도 되고 그 다음에 1kg라고 하지 마시고 1.5kg 넣어도 돼요. 그러니까 기본이 1kg라고 정해져 있지 500에 그 이상은 더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부엽토도 500인데 더 넣어도 돼요. 오히려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 아니 계속 하셔야 됩니다.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감자나 부엽토를 조금 더 넣는 게 더 좋다. 그거는 맞는 말씀이세요. 왜냐면 부엽토를 많이 넣는다는 것은 다양한 미생물 덩어리 양을 더 많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대량으로 또 자주 쓰다 보면 이것도 번거롭고 또 양도 많아지니까 그래서 표준량을 정해준 것 뿐이지 더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이 미생물 대항할 때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내가 부엽토를 채취를 했는데 뭐 좀 요게 좀 질이 조금 떨어지 이제 평소에 이렇게 채취하다 보면 조금 떨어진 것 같으면 좀 양을 많이 해도 되고 부엽토는 그렇습니다. 감자도 물론 우리가 이제 대량으로 많이 하다 보면 비용이 더 들어가고 이런 부분 어떤 우리가 그 가성비도 생각해야 돼서 기준만 정해놓은 거지 더 들어가면 먹을 게 많으니까 더 번식을 잘하겠죠. 근데 이제 대량으로 많이 하시다 보면 어떤 재료비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러면 지금 아까 부엽토 채취부터 어디서 어떻게 하셨어요? 부엽토는 네. 그냥 뒷산에서 했는데 사실 저 소나무하고 화렵수하고 침엽수가 있는 그분들에서 했는데 저도 확실히 믿음이 안 가더라고요. 땅을 파았을 때 그 나무가에서 이제 예서 좀 시커먼 이렇게 좀 밑에가 부슬부슬 보여야 되는데 이 나무 뿌리들이 자꾸 이렇게 엮여 있다 보니까 그런 자리 찾기가 힘들더라고. 그래서 그냥 일단은 화렵수 나무 밑에 있는 데서 걷고 그냥 많이 채취를 했어요. 그리고 첫 번에 넣어서 보니까 약하더라고. 그래서 거기다가 또 배를 또 집어넣었어요. 우리가 집어넣을 때 지금 망을 사서 사신 분이 계세요? 네. 그러면은 망을 사오셨으면 망이 굉장히 크더라고. 엄청 커요. 예. 거기에 저는 그냥 다 때려 넣습니다. 감자 가른 거 떨어 놓고 그 다음에 부엽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소금 갖다가 거기다 집어넣고 해서 묶어가지고 막 흔들어요. 배고는 그게 망이 미세해가지고 일일이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감자도 갈아가지고 저기만 해서 같이 통에다가 넣어가지고 가지고 와서 그 통 앞에서 대고 그냥 거기다 쏟아가지고 안에서 막 흔들으세요. 그 짜기도 하고 막 그러면은 오히려 편하지. 그거 나중에 이제 그거를 많이 해주고 나서 이제 끈으로 해가지고 밖에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달아놓으면은 뭐 좋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거름막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 제안해 주는 것은 표준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술적인 부분으로 예를 들어 50메시다 뭐 120메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근데 우리 예를 들어 없으면 우리가 관수할 때 막히지 말라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 조리개로 퍼다가 그냥 뿌려줄 거예요. 원액으로. 그러면 그거 막 흙덩이가 있어도 막 나무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럴 때는 처음에 이거 하는 거 가라앉지만 않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 실온에서 할 때는 이렇게 저어주기도 해요. 근데 이제 자주 저어주면 우리가 자연에서 할 때 3일에서 5일 걸리면 이게 눈으로 이 기포 상태를 보고 이게 밀도가 배양이 됐나 안 됐나를 보는데 자주 저어주면 이걸 가늠하기 어려워서 안 저어주는 거지 원래는 섞어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온도계를 써서 20시간 하루 이내에서 배양을 해버리니까 저어주는 역할을 안 하려고 최대한 얘를 풀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50몇시를 쓰는 거고 양탕망 쓰셔도 되고 그리고 저기 세탕망 싸잖아요. 2~3천 원 하잖아요. 작은 거. 그러니까 100cc 우리 100리터 통에는 그런 거 쓰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튼 목적을 이런 취지를 알면 내가 주변에 있는 거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뭐 없으면 양말을 여름 양말 가지고 스타킹 같은 걸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줘도 돼. 예. 그러면 지금 부엽토는 그렇게 채취했고요. 감자 삶아서 한 거 좀 얘기해 줘 보세요. 감자는 제가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모르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고 1kg 500을 넣었어요. 나중에 500리터 기준이요. 1kg 500을 500 추가를 해서 다시 저기를 했는데 그 처음에 그거 삶으실 때 그 물 양은 조절을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그저 감자만 해가지고 저 씻어가지고 통에다가 넣고 물을 넉넉하게 집어넣으세요. 어차피 그 물 쓰는 물이에요. 그래가지고 팍 익힌 다음에 그냥 펄펄 끓여도 되니까 팍 익혀가지고 그냥 흐물흐물하게 해도 더 좋습니다. 그거 이제 해서 꼭 건져서 저기 믹서기로 갈아가지고
또 따로 해서 하는 거고. 네. 지금 저 감자 하실 때 우리가 감자 찌는 게 사실 좀 번거로워요. 근데 이 여러 가지 막 좀 수월한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구마나 감자나 이런 거 찔 때도 압력밥솥 말고 저도 작년에 알았는데요. 일반 밥솥 못 쓰는 거 있잖아요. 압력밥솥 사가지고 못 쓰는 밥솥 압력 아닌 거 그거에 그냥 씻어서 넣고 뭐든지 감자든 고구마든 그 우리 그 계량컵 있잖아요. 쌀 계량컵에 물 반절만 해서 넣고 취사를 눌러요. 그러면 잘 쪄서 나와요. 고구마든 감자든. 그러니까 우리가 해보면서 이런저런 방법을 해보면 쉬운 방법을 찾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핸드믹서기나 이렇게 두룩두룩 갈면 되고. 근데 우리가 막 솥에다 찌려면 불 봐야지, 물 맞춰야지, 꺼내야지 번거로우면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쉬운 방법이 방금 그 찌는 방법도 마찬가지고 진짜 해보세요. 되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냥 고구마 감자 쪄 먹을 때도 그 방법으로 합니다. 압력솥이 아닌 밥통에다가 다 가득 넣고 물 반 컵만 넣으세요. 우리 그 쌀컵에 반 컵만. 그리고 취사 눌러놓으면 진짜 맛있겠잖아요. 쪄 나오니까 그러면 그거 먹을 거 먹고 배양할 때 배양하고 하면 그냥 내가 먹을 거 하면서 덤으로 하는 거니까 불편함이 지금 줄어들죠. 그렇게 해서 자꾸 편리한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 핸드믹서기로 그러니까 네. 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어차피 내가 먹을 일도 아니고 네. 그렇지만 타지도 않잖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저기 저 찜통에다가 물 넣어놓고 이렇게 넣고 물 반절 집어넣어요. 맞아요. 그냥 가지고 그냥 끓여요. 그냥 네. 지가 삶아져도 상관없습니다. 네, 네. 지가 흐물어져도 상관없고 네. 더 좋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올려놓고 불을 뭐 걱정 안 할 필요가 없으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제 그런 걸 걱정을 해가지고 이제 물을 얼마를 넣을까 고민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물을 다 써서 맞아요. 같이 믹서기 할 때 그 물 다 써요. 네. 그리고 오히려 온도를 높여주면 좋으니까 찬물에다 네. 섞을 때 그냥 섞어버리면 그리고 이렇게 갈아가지고 가는 것도 그 물을 사용해서 갈아서 하니까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저 그런 물을 해도 저기 저 수돗물을 하지 마시고 빗물이나 그런 물로 하면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물은 어디 거 쓰세요? 저는 지금 빗물로 했어요. 빗물 쓰시죠? 네. 자, 지금 몇 가지 주의할 것들 중에 하나가 수돗물 썼을 때 최소한 3일 이상은 공기 중에 놓고 날린 다음에 쓰셔야 돼. 왜? 우리 미생물을 배양할 건데 수돗물에는 염소도 있고 소독새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미생물이 이 생장하는 데 방해를 주죠. 근데 요 몇 가지 것들이 있어요. 어기면은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같이 이렇게 학습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감자는 이렇게 해서 갈아서 갈 때는 뭘로 갈아요? 핸드믹서기로 아니면 그냥 믹서기로 갈아가지고 넣고 아까 망에다가 다 넣어가지고 한 번에 풀어준다고 그랬죠? 그냥 털털털 네. 계속 혼자를. 그러면 지금 부엽도 채취하는 거 이렇게 그냥 쉽게 보셔서 가서 푹신한 데 있잖아요. 그 판단하기 어려우면 걸어 다녔을 때 푹신한 데에서 푹신한 거 없애고 뜬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그게 우리가 이거 그 원종 채취하는 거거든요. 가장 균이 많은 것들을 채취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푹신한 정도 된다 그러면 거기는 엄청 쌓여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푹신한 것만 걷어내고 그 밑에 거의 흙이 보일 정도 되는 데서 하면 이게 좀 미생물은 좀 어둡고 습한 데서 살잖아요. 그래서 푹신하다는 것은 그만큼 얘들이 많이 위에 덮여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면 얘들이 밑에 많이 쌓여 있다는 거고 그러면 엄청나게 미생물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공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해서 배양하고 처음에 이제 풀어서 통에서 넣었어요. 그 다음에 저 가온기를 바로 썼나요? 돼지고기? 물은 조금 뭐라고 그럴까? 네. 물도 일일이 이렇게 맞을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네. 선에 대강 맞으면 됩니다. 대충 네. 맞으면 네. 됩니다. 네. 그리고 저기 돼지꼬리는 아까 얘기했지만 30도에다 놓으니까 한 34도 거기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저는 그 전에 기존에 2개를 샀었어요. 근데 얘가 20이라고 이렇게 다이얼 저기가 됐는데 거기다 해놓으니까 40도가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체에다 전화를 했지. 30도라고 아니 30도라고 해놨는데 왜 40도까지 나가냐.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 자기네들은 그런 용이 아니라 그 말을 엉금부리더라고. 그래서 아직 그 애들하고는 아직 결정이
못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구입을 해가지고 다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가온기 돼지고리를 넣어놓고 걔들을 예를 들어 30에다가 하니까 했는데 딱 40도까지 올라간다. 아 처음에 옛날에 처음에 옛날 거. 근데 이제 그 40도 올라간 것은 내가 별도 온도 측정기로 측정해 보니까 40도 가는 거죠. 이제 열을 많이 빼겨서 그럴 가능성도 아, 있고 그건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두 개를 쓰게 오지. 아니에요. 두 개를 쓴 게 아니고 하나가 지금 잘 두 가지를 샀어요. 센서가 저 잘못됐어요. 70짜리하고 1m짜리를 네. 생각을 해서 그런데 그것이 두 개가 다 컨트롤이 안 돼요. 네. 위에까지. 몰라. 길이가 차이가 있는 거? 그래서 지금 저 자담에서 자담 사이트에서 그 이해가 나오려 거기서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30에다 하니까 34 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나중에 그 대리거리를 사실 때는 그걸 확실히 알아보십시오. 네. 예를 들어서 밑에 뭐 20에서 뭐 이렇게 몇인가 뭐 몇 도에서 몇까지 올라가는가 이게 조절이 돼야지 안 되면 저처럼 손해가 두 번 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열했는데 예를 들어 40도 이상 올라가 버리면 좋은 미생물들이 많이 사멸해 버려요. 죽어버려요. 그래서 40도 이상 올라가는 것은 절대 피해야 되고요. 그러면 지금 그 아까 감자 배실들이랑 이렇게 넣으실 때 물 온도는 높인 상태가 아니라 실온 상태에서 넣으셨네요. 아, 물 온도는 그냥 내가 이제 그 조금 그 돼지꼬리를 먼저 작동을 시켜놨죠. 아 그래서 좀 높여놓은 상태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다가 내가 이제 그 원료를 집어넣고 또 물을 이제 좀 채운다고 채웠는데 나도 좀 오바를 해가지고 그래서 좀 시오를 좀 했습니다. 예. 아 그리고 나서 몇 시간 만에 그게 완성됐어요? 24시간, 그러니까 처음 거하고 해서는 지금 48시간에 지금 작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24시간 만에 된 것 같아요. 24시간. 30도, 34도에서 그러니까 30에서 34도에 24시간. 저번에 그 산 쪽에 그거는- 고추밭에서 하신 건가요? 네. 그 앞에서? 네. 그러면 야외에서 하신 거예요? 야외에서 했습니다. 네. 그러면 어제 하신 거잖아요. 어제. 밤 온도가 15도 15도 정도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도 네. 돼지꼬리가 저기가 자꾸 네. 내리면 또 자동으로 맞습니다. 네, 저 조절은 되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어요. 그 밤 온도가 많이 떨어지면 가능하면 빛을 받는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면 좋고, 왜냐면 저녁에 온도를 많이 뺏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이제 최소 비용으로 초저 비용으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가능하면 그럴 때도 뭐 선라이트가 좀 있든지 비닐하우스가 있든지 빛을 받는데 따뜻한데 저녁에도 많이 온도가 안 떨어지는 데 두면 조금 더 가열이 수월하죠. 그리고 전기가 좀 덜 먹고. 그래서 이왕이면 좀 뭐 겨울철 같은 경우는 그 보온재로 그 통을 덮어주기도 하고, 그것만 이렇게 덮게끔 조그만하게 하우스를 만들어서 덮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고요. 그렇게 해서 전기도 좀 적게 들어가면서 온도 유지를 밤에도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비닐에 같아요. 싸놓으면 안 돼, 비닐로. 그거는 싸둬도 되죠. 저기 보온 보- 양이고. 보온제 지금 네. 붙이는 거 있잖아요. 네. 우리 붙이는 거 난방할 사다가 때 붙여서 양면 단열재 그러니까. 그걸로 둘러버려도 돼요. 예. 그럼 아예 그 통은 배양통으로 쓰시면 되니까 그 겨울에도 쓰기가 좋죠. 천일염 농도는 얼마큼인가 좀 가르쳐 주세요. 천일염 농도는 지금 100g. 예. 얼마에 얼마를 넣어야 돼요? 100리터에 100g. 조금 더. 지금 얼마시더라고. 김장할 정도의 그 농도를 하나 오리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네. 좀 머리 복잡합니다. 그냥 지금 우리가 지금 사다 놓은 것을 되도록이면 쓰지 마시고 그냥 저기 염전에서 뭐 이렇게 올 수 있는 그게 말씀을 그런 받는 게 소금을 쓰는 게 낫습니다. 근데 그걸로 500g을 500리터에 500g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이제 쓰면 안 돼요. 이제 요 말씀이 정석이고, 근데 지금 김장 절임물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그건 그냥 반수용 정도로 쓰시고, 왜냐면 그게 유기농으로 재배한 게 아니잖아요. 친환경으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잔류농약이나 이런 것들이 또 그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또 미생물 배양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예를 들어 절임 배추용인데 예를 들어 친환경에서 해가지고 나온 절임 배추 소금물이면 소금물 농도의 우리 소금량이 한 1.5배 정도 소금물 바닷물 쓰는 기준보다 조금 더 쓰시면 돼요. 근데 그걸 미생물 배양할 때 쓰면 아까 그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일반 관행에서 했던 배추를 절일 때 그러면 거기가 잔류가 녹아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소금물 그거 활용한다고 미생물 배양할 때 넣는다. 어떻게 돼요? 미생물 배양이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왜? 미생물 자라는데 영향을 주니까 잔류 농약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쓰실 때 가능하면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미네랄이나 이런 거 공급하기 위해서 소금물 이렇게 주는 걸로 쓰고 또 그 물 쓰는 게 저도 그걸 써요. 어떻게 쓰냐면 다른 통에다 담아놓고 미생물 배양을 다른 걸로 제대로 해. 그래가지고 한 바가지만 퍼서 여기 넣어주잖아요. 엄청나게 좋은 그 시장에서 사는 것보다 더 고밀도인 미네랄 액비가 돼요. 그게. 왜냐면 여기 좋은 미생물 갖다가 넣으면 얘들이 엄청 먹잖아요. 고밀도를 넣으면. 그러면 얘가 전용 미네랄 액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 관수할 때 조금씩만 넣어주면 시중에서 영양제 받아주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 돈 안 들이고 내지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이미 다 검증이 된 거예요. 뭔가 돈을 안 들이고 많은 효과를 내. 내지는 뭔가 저 사람은 하고 있어.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에요 지금. 근데 지금 요 내용들은 지금 자담 한 2,000여 명 후원 회원부터 해서 7만여 명의 자담 농법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다 검증돼서 다 공개해서 서로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쓰셔도 되는 것들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미생물 배양도 하시고 하는데 우리 음식물 같은 거 나오고 오줌 나오잖아요. 나온 거 요 지금 배양된 거 고밀도로 배양됐잖아요. 그냥 한 컵씩만 갖다 거기 넣어주면 완전히 그냥 액비가 좋은 게 만들어지죠. 당장 화장실 우리 그 저류조 쓰는 화장실 같은데 그냥 변기에 이렇게 한 바가지 한 컵만 해가지고 딱 넣어주면요 화장실 냄새가 안 나요. 답내가 나. 그 정도로 효과가 좋으니까요. 그리고 20시간 되고 나서 제일 고밀도 했잖아요. 그 사진 올려준 시점이. 네, 올렸는데 네. 그 사진이 제가 보기에는 고밀도 되기는 정도는 됐는데 제가 원하는 시간이 정도면 안 되지. 가지고 지금 원래 이 교육 때문에 오후 한 2시나 한 그 정도 오후에나 가야 이게 완전히 이제 최상까지 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교육 오는 바람에 제가 미리 그거를 좀 저 살충제를 조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샘플로 좀 가져봤고 그 다음에 지금 청소까지 해서 지금 저 현재 다 하셨어요? 관주는 네. 관주는 지금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 그래요? 통에다 놓고 열어놨기 때문에 네. 계속 배관을 더 흘러 나가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저도 처음에는 그 모다를 몇 마력, 작년에는 몇 마력이네 해가지고 1마력짜리 갖다가 한번 돌려봤는데 사실 그걸 몰랐어요. 근데 올해 전정호수를 깔고 실험 저기를 딱 했는데 펌프를 사용을 안 하더라도 이 전체적으로 한 300평이 그냥 흘러가더라고요.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이 한 2톤 나가는 것이 1시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지금 몇 톤짜리 쓰시죠 물탱크? 물탱크 지금 3톤짜리. 3톤짜리 쓰니까 수압으로 나가요. 왜냐면 거기가 같은 높이에서도 눌러서 나가고 그때 물탱크가 조금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안 쓰셔도 돼요. 네, 펌프를 안 써도 붙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펌프 생각은 하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 멀리 있는 것 같은 몰랐는데 300평 정도는 제가 지금 한 300평 되거든요. 좀 안 되려나 모르겠는데 자료 한 300평이라 하면은 내가 지금 다 깔았어요 올해. 근데 그거를 물로만 딱 열어놓고 펌프도 안 틀고 펌프 걸쳐서 이렇게 여과기 통해서 나가는데 보면은 뚝뚝뚝뚝 이게 계속 떨어지는데 전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 전체 다시 다 물이 떨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한 3톤 탱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고 거기에다 미생물을 한 거를 500을 채웠다. 그러면은 그것만 놔두면은 그냥 지가
알아서 뚝뚝뚝 떨어지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왜 그런 거는 전기 뭐 돌릴 필요도 없고 지가 압으로 다 나가서 나중에 바닥에 보니까 없더라고. 내가 지금 그걸 한 지금 2번 계속 관찰을 해봤는데 그게 없어지더라고. 조금만 열렸는데도 물이 있던 것이 바닥에 싹 없어져 버렸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3톤짜리를 쓰고 계시고 우리가 점적 호스나 점적 테이프는 수압이 조금만 있어도 물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저기를 써가지고 이렇게 밀어주는 것은 좀 빨리 나가게 하고 뭐 이렇게 조절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지금 3톤짜리는 수압으로도 충분히 나가고요. 그리고 5톤짜리 이런 것들은 더 잘 나가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모달을 안 쓰는 방법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참고적으로 이제 우리가 물 관수할 때도 저 같은 경우는 자동 수압으로 호스를 50mm, 40mm, 30mm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자동으로 뭐 관수가 되게끔 이렇게 해놨어요. 저는 경사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지형에 맞게 선택하시면 돼. 그러면 저는 물탱크 없이도 관수를 해요. 왜냐면 지형이 경사지라. 그러면 계곡물을 받아서 그대로 하면 뭐 내가 물 줄 때 밸브만 열면 돼요. 그냥 자동으로. 수압도 엄청 세요. 왜냐면 경사지하여서.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전기세도 좀 아끼고 굳이 못하고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혹시나 이제 스프링클러를 돌릴 일이 있거나 이럴 때만 좀 쓰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네. 그러고 나서 지금 그거 아까 저기 대실 네. 얘기한 건 예, 맞죠? 갖고 얼마나 썼어요? 아 저기 살충제는 감자지생물 살충제는 내가 이쪽에 따로 그거를 따로 300저는 이쪽에 그저 점정호수로 해가지고 투입하는 데 집어넣고 200을 따로 뺐죠. 200을 빼가지고 거기에다가 대실 원래는 400을 넣어야 되는데 제가 거기다가 100을 더 넣었습니다. 500을 넣어가지고 지금 오늘 그 대실 살충제를 지금 만들어 봤습니다. 처음은. 근데 아직 제가 입증이 안 됐으니까 일단은 뿌려봐는 이거는 거의 99%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임실에서 이 미생물 살충제 정도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미생물 배양한 게 공영주 선생님도 배양하시고 지금 한 5분 정도 계세요. 다른 분들까지 해서 이 정도 상태면 바로 미생물 살충제 써도 되고 우리 그 은행 살몬물이나 다른 거 섞는 것보다 살충 효과는 훨씬 높습니다. 눈에 보이게 다르게 우리 기존에 자담 썼던 것보다 훨씬 더. 그래서 아무튼 우리 김용인 선생님한테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교육도 2번을 다녀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고밀도 미생물 배양을 지금 처음 저렇게 성공하신 거고 기존에 오랫동안 하신 분도 이 미생물 배양이 좀 까다로워요. 그 조건을 맞추는데. 그리고 또 우리 김윤 선생님은 또 후원회원이세요. 매월 정기적으로 자담에 후원을 하고 계십니다. 임실에 그때 우리 공유한 대로 11분이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에 의해서 자담 시스템이